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조금 하면 연금이 깎인다더라. 자식이 용돈 좀 보내주면 기초연금 끊긴다더라. 열심히 살아온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아, 연금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해야 하나 보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 그 복잡해 보이던 연금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딱 정리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연금,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요즘 들어 유독 많이 바뀌고 또 앞으로 더 바뀔 가능성이 큰 이 두 제도를 정부 발표, 실제 사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미리 알았어야 했네.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연금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동네 마트, 경비 업무, 시설 관리, 농사, 택배 보조, 상담 업무까지 형태도 아주 다양해졌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연금 깎일까봐 겁난다. 이 걱정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흔히들 노력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젊을 때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서 받는 연금이니까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이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예전 기준은 이랬습니다. 은퇴 후 일을 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넘게 벌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었고 그 상태가 최대 5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일을 줄이자, 연금 받는 게 나으니까 쉬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이 줄어든 분들이 한 해에 10만 명이 훌쩍 넘었고 줄어든 연금 총액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느낌 충분히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월 소득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때까지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은퇴 후에도 마음 놓고 더 일하셔도 됩니다. 정부가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그야말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까지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 수가 해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 다들 잘 아시죠? 취미나 보람 때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생활비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면 연금 깎입니다라는 제도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연금 소득 기준 상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는 걱정 말고 계속 일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변화인 셈이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지급되는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죠. 그런데 이 기초연금 받는 분도 많지만 탈락하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즉 선정 기준액이 최근에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과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의 기준이 다르고 작년보다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작년에는 기준을 살짝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 중 올해는 다시 가능해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역시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지역에 살아도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은 받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자동차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크거나 차값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고급차로 분류돼서 기초연금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 잘못 샀다가 연금 못 받는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배기량이 얼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현재 중고차 시세가 일정 금액을 넘느냐만 봅니다. 즉 예전에 비싸게 샀던 차라도 지금 시세가 낮아졌다면 기초연금 신청 자체는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그나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전히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 들으면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줄 때 지금 이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집, 땅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이 모든 걸 이 사람이 매달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계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환산해서 봅니다.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은 많지 않은데 집 한 채, 통장에 모아둔 돈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대로 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그 이후 금액도 일부만 반영합니다. 재산 역시 지역별로 기본 공제액이 있고 금융재산도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빚이 있다면 그 빚도 재산에서 빼줍니다. 문제는 이 계산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마음으로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의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정기적인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끊긴 경우 결혼식, 병원비, 생활비 보태주려고 한 번에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일시적인 재산 증가로 판단돼 그 분기 연금이 중단된 경우 퇴직금을 그냥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금융재산으로 계산돼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간 경우 농사나 어업 소득이 있는데 비료값, 기름값, 약값 같은 경비를 증빙하지 못해서 수입 전부가 소득으로 잡힌 경우 이런 일들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관리입니다. 연금을 속이거나 편법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돈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자녀 용돈은 가능하면 매달 똑같은 날짜, 똑같은 금액보다는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올 때는 통장 메모에 결혼 비용 보조, 병원비 지원 같은 내용을 남기고 관련 영수증이나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농사나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경비 증빙은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연금을 더 받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그보다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관련 기관
온라인 신청, 몸이 불편하시면 방문 신청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끝이 아닙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제도를 신청해 두시면 기준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졌을 때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이 단어 마음이 무거워지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연금 제도를 손보는 이유도 결국 이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일하기 어려운 분들은 최소한의 생활은 지킬 수 있게, 그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제도가 계속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게 가장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을 지키려면 내 소득과 재산의 흐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한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